내가 너를 의심한 건 너를 미워해서가 아니었어. 너를 보면 젊은 시절 내 모습이 보였거든. 저는 이정희입니다. 올해 55 결혼한 지 30년이 됐습니다. 오늘 아침도 여느 때와 다르지 않게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반에 눈을 뜨고 조용히 이불을 개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시어머님 드실 미역국을 끓이고 시아버님 드실 흰죽을 쓰고 손자 지우 도시락을 싸는 일. 30년간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아침의 풍경이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떠오르는데 가스레인지 위에서 보글보글 끓는 미역국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익숙한 냄새였습니다. 너무 익숙해서 이제는 코끝에 와 닿지도 않을 정도로요. 국이 또 싱겁네.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리니 시어머님이 부엌 문턱에 서 계셨습니다. 허리가 굽은 채로 하지만 여전히 매섭게 저를 내려다보는 눈빛. 78의 나이에도 그 눈빛만큼은 변하지 않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간을 다시 맞춰볼게요. 맞춰볼게요가 아니라 30년을 했으면 이제 좀 알아야지. 우리 민준이는 얼마나 짜게 먹는데. 어머님이 말씀하시는 민준이 제 남편입니다. 지금 해외 출장 중이라 집에 없습니다. 일주일째 연락도 뜸합니다. 바쁜 모양입니다. 우리 아들이 얼마나 짜게 먹는데. 시어머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아들. 30년을 함께 살아도 저는 여전히 며느리이고 남편은 여전히 우리 아들입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국에 소금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돌아가시길 기다렸다가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이 한숨마저도 들키면 안 됩니다. 한숨 쉬는 며느리라는 소리를 들을 테니까요. 8시가 되자 손자 지우가 학교에 갔고 시아버님은 동네 노인정으로 가셨습니다. 집에는 저와 시어머님만 남았습니다. 이 시간이 가장 길게 느껴집니다. 설거지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 수진이었습니다. 엄마, 나 수진이야. 아빠 연락 받았어? 아직 바쁜가 봐. 왜? 아니, 그냥 엄마 괜찮아? 목소리가 좀 피곤해 보여. 수진이는 제 목소리만 들어도 알아챕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항상 그랬듯이요. 괜찮아. 엄마가 뭐가 피곤하겠니? 너는 잘 지내고? 응, 엄마, 나 요즘 남편이랑 좀 안 좋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이 거실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거든요. 며느리,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수진아, 엄마 지금 바빠.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전화를 끊고 거실로 갔습니다. 시어머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은 꺼져 있었고 시어머님은 그냥 허공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부르셨어요? 아니, 그냥. 시어머님이 저를 부르실 때는 늘 그냥입니다. 뭔가 할 말이 있으신 것 같지만 결국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저는 그 침묵 속에서 서 있다가 조용히 돌아섰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뭘까?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저는 제 자신을 다잡습니다. 참아야 합니다. 견뎌야 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면 이 정도는 해야 하는 거라고 스스로에게 되뇌었습니다. 그날 저녁 갑작스러운 전화 한 통이 모든 것을 바꿔놓았습니다. 이정희 씨 맞으십니까? 이민준 씨의 부인이신가요? 경찰이었습니다. 목소리가 무겁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네, 맞는데요. 무슨 일이세요? 남편분이 해외 출장 중 교통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그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귀에서 윙윙 소리가 났고 눈앞이 하얘졌습니다. 네?
현지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셨습니다. 고인이 되셨습니다. 핸드폰이 손에서 미끄러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핸드폰에서 경찰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저는 아무것도 들을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뭔가 이상한 낌새를 눈치채고 부엌으로 오셨습니다. 며느리,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저는 입술을 떨며 겨우 말했습니다. 어머님 민준 씨가. 장례식장은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했습니다. 시어머님은 영정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아들의 사진을 바라보시며 눈물도 흘리지 않으셨습니다. 돌처럼 굳은 얼굴로 꼼짝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밖에서 담배를 피우고 계셨습니다. 평생 담배를 끊으셨던 분이 다시 담배를 입에 물고 계셨습니다. 수진이는 제 옆에 앉아 울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왜 이렇게 갑자기? 저는 수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저 자신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슬픔보다 먼저 든 생각은 이제 어떡하지였습니다. 시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시어머님은 또 뭐라고 하실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나는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야?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남편이 죽었는데 왜 저는 슬픔보다 두려움을 먼저 느끼는 걸까요? 장례 둘째 날 경찰이 남편의 유품을 가져왔습니다. 가방, 지갑, 시계, 그리고 휴대폰. 휴대폰을 켜는 순간 문자 알림이 수십 개 떴습니다. 대부분 업무 관련 문자였습니다. 그런데 그중 하나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빠 어제 우리 만났던 거 남편한테 들켰어. 남편이랑 싸웠어. 어떡해? 발신자는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민준 씨가 다른 여자를 만났다는 건가요? 그것도 제가 모르게? 며느리, 뭘 그렇게 봐? 시어머님의 목소리에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제 뒤에 서 계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아무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얘? 보여봐. 시어머님이 제 손에서 휴대폰을 낚아챘습니다. 저는 말릴 틈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시는 시어머님의 눈빛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이게 뭐야? 어머님, 그건 아마 스팸 문자일 거예요. 요즘 그런 문자 많이 오잖아요. 스팸. 이게 스팸으로 보여. 오빠라고 불렀잖아, 우리 민준이를.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며느리, 너 우리 아들이 살아있을 때 뭔가 있었던 거 아니야?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아니면 내가 뭘 숨기고 있던 거 아니야?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너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장례식장이 갑자기 고요해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모두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어머님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는 30년간 이 집에서 오직 가족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믿지 않으셨습니다. 그 눈빛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이 며느리를 믿을 수 없다. 그날 밤 저는 혼자 장례식장 밖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겨울 바람이 뺨을 때렸지만 오히려 정신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민준 씨, 당신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난 거예요?
30년을 함께 살았는데 저는 남편을 제대로 알고 있었던 걸까요? 아니, 애초에 남편이 저를 사랑하긴 했던 걸까요? 문득 지난 1년간의 남편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점점 말이 없어지던 모습, 저를 제대로 쳐다보지 않던 모습, 출장이 잦아지던 모습. 혹시 그때부터? 아니에요. 아닐 거예요. 민준 씨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30년을 함께 살았지만 저는 남편의 마음을 정말로 알고 있었을까요? 수진이가 밖으로 나왔습니다. 엄마 여기 있었어? 추워 들어가. 수진아, 응? 엄마는 좋은 아내였을까? 수진이가 깜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서. 수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엄마는 최고의 엄마였어. 그리고 분명 좋은 아내였을 거야. 아빠가 엄마를 얼마나 의지했는데. 의지. 그래요. 남편은 저를 의지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했을까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장례 사흘째 되는 날 발인이었습니다. 관이 나가는 순간 시어머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시아버님이 황급히 부축했고 저도 달려갔습니다. 어머님, 어머님. 시어머님은 눈을 감은 채 중얼거리셨습니다. 민준아, 엄마 미안해. 엄마가 미안해. 그 모습을 보며 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님도 슬픈 거구나. 시어머님도 아들을 잃은 엄마인 거구나. 하지만 시어머님은 여전히 저를 의심하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그 태도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발인이 끝나고 우리는 시댁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집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민준 씨가 없는 집, 남편이 없는 이 집에서 저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시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며느리, 당분간 여기서 지내. 네, 어머님. 그리고 그 문자 보낸 사람이 누군지 찾아야겠어. 우리 아들이 왜 죽었는지 정확히 알아야겠어.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저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구나.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저는 이제 용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30년간 묵묵히 가족을 위해 살아온 제가 이제는 의심받는 며느리가 되어버린 겁니다. 장례를 마치고 시댁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이 일주일은 제 인생에서 가장 긴 일주일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시간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 같았습니다. 30년 전 처음 이 집에 며느리로 들어왔을 때로 돌아간 기분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잠시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민준 씨가 살아있고 그 문자 같은 건 없었고 시어머님이 저를 의심하지 않는 그런 아침이었으면 좋겠다고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며느리, 밥상 차려.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예전보다 더 차갑고 날카로워졌습니다. 예전에는 그래도 정희아라고 부르실 때가 있었는데 이제는 그저 며느리입니다. 밥상을 차리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이 이미 자리에 앉아 계셨습니다. 저는 조용히 상을 놓고 젓가락을 가지런히 올려드렸습니다. 어서 드세요. 너는 안 먹어? 시아버님이 물으셨습니다. 목소리에 걱정이 묻어 있었지만 시어머님이 재빨리 끼어드셨습니다. 먹고 싶으면 먹겠죠.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나중에 먹겠습니다. 사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목으로 음식이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밥을 입에 넣으면 모래를 씹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부엌에서 설거지를 했습니다. 물소리가 귀를 가득 채우는 게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 소리가 제 생각을 지워주는 것 같았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시어머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며느리, 네, 어머님. 우리 민준이 생전에 요즘 어땠어? 손에 쥔 그릇이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다시 잡으며 대답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었습니다. 다름없었다고? 정말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낮아졌습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어조였습니다. 출장이 잦아진 건, 집에 늦게 들어온 건, 전화를 안 받던 건, 그것도 다름없었어? 저는 설거지하던 손을 멈췄습니다. 시어머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지난 1년간 민준 씨는 변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게 일 때문이라고만 생각했었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업. 정말 사업 때문이었을까? 시어머님이 한 걸음 다가오셨습니다. 며느리, 솔직히 말해봐. 우리 민준이가 다른 여자 만나는 거 알고 있었던 거 아니야?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몰랐어? 아니면 알고도 모른 척한 거야? 남편 놓칠까봐? 그 말이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런 말씀을... 어떻게 그런 말을 하냐고? 핸드폰에는 다른 여자가 보낸 문자가 있었단 말이야. 며느리인 내가 그것도 모르고 살았다는 게 말이 돼.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시아버님이 부엌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며느리도 힘들어 하잖소. 힘들기는요. 진짜 힘든 건 나예요. 내 아들이 죽었는데 왜 죽었는지도 모르고 뭔가 숨기는 것 같은 며느리만 보이고.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울면 안 됐습니다. 울면 더 의심받을 것 같았습니다. 어머님, 저는 정말 아무것도 모릅니다. 저도 그 문자 보고 처음 알았어요. 처음 알았다고? 그럼 넌 30년을 남편이랑 살면서 남편이 바람 피우는 것도 몰랐단 말이야? 바람. 그 단어가 공기 중에 떠돌았습니다. 민준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그것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저는 민준 씨를 믿었습니다. 믿었다고? 아니면 믿고 싶었던 거지? 시어머님의 말씀이 맞았습니다. 저는 믿고 싶었던 겁니다. 남편이 저를 사랑한다고, 우리 가족이 괜찮다고 그렇게 믿고 싶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민준 씨 방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아니, 이제는 제 방이라고 해야 할까요?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의 옷들이 그대로 걸려 있었습니다. 양복, 셔츠, 넥타이들. 손을 뻗어 양복 소매를 만졌습니다. 민준 씨의 냄새가 희미하게 났습니다. 당신, 정말 다른 여자를 만났던 거예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낡은 상자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먼지가 쌓인 작은 나무 상자였습니다. 열어보니 오래된 사진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민준 씨의 사진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장에 제가 있었습니다. 결혼식 날 사진. 25살에 제가 웨딩드레스를 입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행복했었을까요?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사진 뒤에 민준 씨의 필체로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희에게 평생 잘할게. 1995년 5월 14일. 평생 잘한다고 했던 남편.
하지만 그는 다른 여자를 만났고 저는 그것조차 몰랐습니다. 저는 나쁜 아내였던 걸까요? 남편이 다른 여자에게 마음이 갈 정도로 저는 부족한 아내였던 걸까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가 집에 왔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수진이가 들어오는 소리에 부엌에서 나갔습니다. 수진이는 손에 과일 바구니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엄마 나왔어. 수진아. 왜 이렇게 갑자기? 그냥 엄마 보고 싶어서. 수진이가 시댁 어른들께 인사를 드린 후 저를 방으로 데려갔습니다. 문을 닫자마자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얼굴이 왜 이렇게 상한 거야? 괜찮아. 괜찮긴 무슨 엄마 며칠 만에 몇 킬로 빠진 것 같은데.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엄마한테 뭐라고 하시는 거야? 내가 다 들었어. 어제 할머니 목소리 엄청 컸잖아. 아무것도 아니야. 할머니도 힘드셔서 그래. 힘드시면 엄마한테 화풀이해도 돼? 엄마도 남편 잃고 힘든데? 수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아, 할머니는 아들을 잃으셨어. 엄마는 남편을 잃었지만 할머니는 자식을 잃으신 거야. 그 마음이 얼마나. 그렇다고 해도 엄마가 뭘 잘못했다고. 수진이가 소리쳤습니다. 문 밖에서 시어머님이 들으실까봐 얼른 수진이의 입을 막았습니다. 쉿. 할머니 들으시면 어떡해. 들으시면 어때요? 엄마는 왜 그렇게 눈치만 봐? 수진이가 제 손을 뿌리쳤습니다. 엄마는 평생 그렇게 살았잖아. 할머니 눈치 보고 아빠 눈치 보고 엄마 인생은 어디 있어?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수진이의 말이 맞았으니까요. 저는 평생 눈치만 보며 살았습니다. 시어머님 비위를 맞추느라,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아이들 키우느라. 정작 제 인생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엄마 근데 진짜 아빠가 바람 핀 거 몰랐어? 수진이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 질문에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수진이 마저도 저를 의심하는 건가요? 수진아, 너도 엄마를 믿지 못하는 거니? 아니 그게 아니라. 엄마가 알고도 모른 척 했을 거라고 생각해. 수진이가 당황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혹시나 해서. 하지만 이미 상처는 받았습니다. 딸마저도 저를 완전히 믿지 못한다는 것. 그 사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수진이가 돌아간 후 시어머님이 저를 거실로 부르셨습니다. 며느리, 앉아. 네, 어머님.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테이블 위에 뭔가를 올려놓으셨습니다. 휴대폰이었습니다. 민준 씨의 휴대폰. 며느리, 우리가 경찰한테 부탁해서 이 핸드폰 좀 더 자세히 들여다봤어.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그랬더니 더 나왔어. 뭐가요? 통화 기록. 그 여자한테 전화한 기록이 몇 달치나 나왔어. 숨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카톡 대화 내용 다 복구했어. 시어머님이 휴대폰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화면에는 민준이와 선영이라는 여자의 카톡 대화가 떠 있었습니다. 오빠, 오늘 보고 싶어요. 나도 이번 주 출장 간다고 하고 만나자. 와이프한테 들키면 어떡해요? 괜찮아, 걔는 눈치 없어서 모를 거야. 걔는 눈치 없어서 모를 거야. 그 문장이 눈에 박혔습니다. 민준 씨가 저를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 눈치 없는 아내. 바보 같은 아내. 남편이 바람을 피워도 모르는 아내. 며느리, 봤어. 우리 민준이가 널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는 떨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넌 정말 몰랐다는 거야? 남편이 몇 달 동안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정말 몰랐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눈치챘어야 했다고 해야 할까요? 어머님, 저는 너는 뭐야? 대체 우리 민준이한테 뭘 해준 거야? 남편이 집 밖에서 다른 여자를 찾을 정도로 넌 그렇게 부족한 아내였어. 그 말이 심장을 찔렀습니다. 어머님, 저는 30년간 30년간 뭘 했는데. 밥만 해줬잖아. 빨래만 해줬잖아. 그게 아내야? 시어머님이 소리쳤습니다. 여보, 진정해요.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말리셨지만 시어머님은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진정은 무슨. 내 아들이 다른 여자 만나다가 죽었어. 그 여자 남편한테 들켜서 싸우다가 그렇게 죽은 거란 말이야. 순간 세상이 멈췄습니다. 네? 경찰이 알아냈어. 민준이가 죽기 전날 그 여자 남편이랑 큰 싸움이 있었대. 호텔에서. 그리고 다음날 교통사고가 났던 거고. 시어머님이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내 아들이 바람 피우다가 죽은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민준 씨가 바람을 피웠다는 것, 그것 때문에 죽었다는 것, 그 모든 게 사실이라는 것. 며느리, 내가 제대로 된 아내였다면 우리 아들이 그렇게 안 됐을 거야. 그 말이 마지막 일격이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제게 모든 책임을 돌리고 계셨습니다. 남편의 바람도 남편의 죽음도 모두 제 탓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꾹 참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도록 입을 틀어막고 울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거지? 30년간 가족을 위해 살았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하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했습니다. 시어머님 병원 모시고 다니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아이들 키우고. 그게 전부였습니다. 제 인생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제가 부족한 아내였다고, 그래서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 나는 대체 뭐란 말인가. 나는 그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차갑고 외로운 달이 떠 있었습니다. 나도 저 달처럼 외롭구나. 이 집에, 이 가족 안에서 저는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님은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더 무서웠습니다. 시아버님이 식탁에 앉으시며 물으셨습니다. 여보, 그게 뭐여? 나중에 얘기해요. 시어머님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더 낮고 단호했습니다. 설거지를 하려고 부엌으로 가려는데 시어머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며느리, 잠깐 네, 어머님. 앉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시어머님의 표정이 심상치 않았습니다. 시어머님이 서류 봉투를 제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지 알아? 아니요. 유전자 검사 신청서야.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우리 손자 지우 말이야. 시어머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지우가 정말 우리 핏줄이 맞는지 확인해 보려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어머님, 무슨 말씀을... 우리 민준이가 바람을 피웠잖아. 그럼 며느리인 너도 그랬을 수 있지 않아? 어머님, 제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냈습니다.
하지만 시어머님은 전혀 놀라지 않으셨습니다. 왜? 아니야? 남편이 바람 피우는 걸 알았으면 복수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왜 남편이 다른 여자 만나는 것도 몰랐어? 30년을 같이 살았는데 시어머님의 논리는 이상했지만 동시에 무섭도록 명확했습니다. 남편의 바람을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의심의 근거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어머님, 지우는 분명 민준 씨 아들입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해? 증명하긴요, 제가 낳았잖아요. 네가 낳았다고 해서 우리 민준이 씨가 아빠라는 보장은 없잖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시아버님이 거실에서 나오셨습니다. 여보,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오? 며느리가 그럴 사람이 아니잖소. 당신은 가만히 계세요. 당신은 아들이 죽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시어머님이 시아버님께 소리치셨습니다. 시아버님은 입을 다무셨습니다. 며느리, 검사해. 지우 데리고 병원 가서 검사해. 어머님, 제발. 제발. 내가 제발이지. 내 아들이 죽었어. 그런데 손자마저 진짜인지 거짓인지 모르겠어.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였습니다. 검사 안 하면 난 며느리를 이 집에서 내보낼 거야, 손자도. 그 말이 마지막 통보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손이 떨려서 핸드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신히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수진아.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할머니가 지우 유전자 검사를 하래. 뭐? 지우가 진짜 민준 씨 아들인지 확인하겠대. 전화 너머로 수진이가 숨을 크게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쳤네. 완전히 미쳤어. 수진아, 나 어떡해. 나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엄마 진정해. 일단 진정하고. 엄마는 결백하잖아. 검사하면 다 밝혀질 거야. 하지만 만약에가 뭐야? 엄마, 지우는 분명히 아빠 아들이잖아. 수진이의 목소리가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만약에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면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지우는 분명 민준이의 아들입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에서 불안이 스멀스멀 기어 올라왔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지우를 데리고 병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님이 손수 병원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거였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검사를 조작할까봐 걱정하시는 거였죠. 할머니, 우리 어디 가요? 지우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8살 아이의 맑은 눈동자가 저를 올려다봤습니다. 지우야, 할머니랑 검사 좀 받으러 가는 거야. 검사? 아파요? 아니야, 안 아파. 금방 끝나. 하지만 제 마음은 아팠습니다. 이 어린 아이를 이런 검사에 끌고 와야 하는 현실이 너무 아팠습니다. 친자 확인 검사시죠? 아버지분 샘플은 있으신가요? 남편이 돌아가셔서 유품 중에 머리카락이랑 칫솔을 가져왔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럼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간호사는 지우의 입안을 면봉으로 긁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지우는 겁먹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 무서워요. 괜찮아, 지우야. 다 끝났어. 지우를 안아주며 토닥였습니다. 하지만 제 품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옆에서 모든 과정을 지켜보셨습니다.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으로요. 결과는 언제 나와요? 시어머님이 간호사에게 물으셨습니다. 일주일 정도 걸립니다. 일주일, 알겠어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택시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제 무릎에 머리를 기대고 잠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창밖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어머님,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저는 정말 아무 짓도 안 했습니다. 30년간 오직 이 집, 이 가족만을 위해 살았어요. 시어머님이 저를 돌아보셨습니다. 그걸 내가 어떻게 믿어? 어머님, 제가 언제 한 번이라도 이 집에 누를 끼친 적 있습니까? 지금 끼치고 있잖아. 우리 아들 죽게 만들었잖아. 그 말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며느리, 너는 우리 민준이를 제대로 사랑한 적이 있어? 갑작스러운 질문이었습니다. 네? 사랑 진짜 사랑 말이야. 남편으로서 사랑한 게 아니라 한 남자로서 사랑한 적이 있냐고.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사랑. 저는 민준 씨를 사랑했을까요? 결혼 초기에는 좋아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사랑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냥 익숙함이었을까요? 30년을 같이 살았지만 가슴 뛰는 사랑을 느낀 적이 있었나 돌이켜보면 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다시 창밖을 보셨습니다. 나도 그랬어. 네? 시아버지를 진짜 사랑한 적이 없어. 갑작스러운 고백이었습니다. 결혼은 했지만 사랑은 안 했어. 그냥 의무로 살았지 며느리. 너처럼.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더 화가 나. 네가 나랑 똑같이 사는 게, 네가 나처럼 사랑 없이 사는 게. 저는 시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처음으로 시어머님의 눈에서 슬픔을 봤습니다. 어머님, 아무 말 하지 마. 그냥 결과나 기다려. 집에 돌아온 후 일주일이 지옥처럼 흘러갔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식사 시간에도 저는 혼자 부엌에서 먹었습니다. 거실에 나가는 것조차 눈치가 보였습니다. 지우마저도 시어머님 방에서 재웠습니다. 할머니, 저 할머니 방에서 자고 싶어요. 그래. 우리 착한 지우, 할머니랑 자자. 지우를 빼앗긴 기분이었습니다. 손자마저도 제게서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혼자 방에서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이불을 뒤집어 쓰고 조용히 울었습니다. 나는 대체 뭘 위해 살아온 거지? 30년간 헌신한 삶.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그 헌신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바람을 피웠고 시어머님은 나를 의심하고 딸조차 완전히 믿지 못하고 아들은 멀어지고 나는 여기서 뭐야? 나는 이 집에서 대체 뭐란 말이야? 5일째 되던 날 수진이가 몰래 집에 찾아왔습니다. 시어머님이 시장에 가신 틈을 타서요. 엄마, 수진이가 저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또 살 빠졌네. 제대로 먹고 있어? 응. 하지만 거짓말이었습니다. 며칠째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엄마 너무 걱정했어. 전화도 안 받고. 미안해. 엄마가 정신이 없어서.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검사 결과 나오면 다 괜찮아질 거야. 엄마는 결백하잖아. 그래. 엄마 그런데 수진이가 말을 머뭇거렸습니다. 왜? 남편이랑 정말 끝까지 가기로 했어. 이혼할 거야.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수진아, 무슨 소리야? 엄마, 난 엄마처럼 살고 싶지 않아. 사랑 없는 결혼 생활 더 이상 못하겠어. 하지만 지우는 내가 키울 거야. 혼자서라도. 수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엄마 보면서 배웠어. 참고 사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거. 희생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거. 수진아, 엄마 미안해. 하지만 나는 달라야 해. 엄마처럼 살 수는 없어. 그 말이 가슴을 찔렀지만 동시에 이해가 됐습니다. 딸이 저와 다른 삶을 살기를 바라는 것. 그게 어쩌면 제가 진짜로 바라던 거였는지도 모릅니다. 알았어, 네가 원하는 대로 해. 엄마, 엄마는 괜찮아. 너만 행복하면 돼. 수진이가 저를 꼭 안았습니다.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서로를 안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병원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병원으로 오셔서 직접 확인하시겠습니까? 시어머님이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네. 지금 갑니다. 시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며느리, 가자. 결과 보러. 네. 병원으로 가는 길 온몸이 떨렸습니다. 제발. 무엇을 빌어야 할지도 몰랐습니다. 그저 이 악몽이 끝나기를 바랄 뿐이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 앉았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의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이민준 씨와 박지후 군의 친자 관계 확인 결과.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세상이 무너졌습니다. 네?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민준 씨는 박지후 군의 생물학적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제가 소리쳤습니다. 제가 직접 낳았어요. 지우는 분명히 민준 씨 아들이에요. 부인, 진정하세요. 검사 결과는 명확합니다. 의사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며느리, 너 시어머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그랬던 거야?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정말. 그럼 이게 뭐야? 이 결과가 뭐란 말이야? 시어머님이 서류를 집어 던지셨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이럴 수가 없어. 지우는 분명 민준 씨 아들입니다. 제가 확실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과는 대체 뭘까요? 뭔가 잘못된 거야. 검사 결과를 받은 그날 밤 저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님이 문을 잠그셨거든요. 오늘부터 넌 이 집 사람이 아니야. 들어올 생각도 하지 마. 현관문 앞에 서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30년을 살았던 집, 제 인생의 전부였던 집, 그 집에서 쫓겨난 겁니다. 핸드폰을 꺼내 수진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번호를 누르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엄마? 왜? 무슨 일이야? 수진아, 엄마 갈 데가 없어.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울음이 먼저 터져 나왔습니다. 엄마, 지금 어디야? 내가 바로 갈게. 1시간 후 수진이가 차를 몰고 왔습니다. 저는 시대가 버스 정류장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추운 11월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지만 그것보다 더 추운 건 제 마음이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달려와 저를 안아줬습니다. 엄마 괜찮아.
우리 집에 가자. 응? 수진아, 검사 결과가 알아. 할머니한테 전화 왔어. 근데 엄마 그게 말이 돼? 지우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는 게? 수진이가 제 어깨를 잡으며 똑바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를 믿어. 엄마가 그럴 사람이 아니라는 거 나는 알아. 그 말에 눈물이 터졌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울지 마. 이제 우리가 진실을 밝혀내야 해. 수진이의 눈빛이 단호했습니다. 수진이네 집에 도착했습니다. 작은 아파트였지만 따뜻했습니다. 수진이가 차를 끓여주고 담요를 덮어줬습니다. 엄마 일단 여기서 쉬어. 내가 다 알아볼게. 뭘 알아본다는 거니? 탐정. 탐정? 수진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엄마 이건 뭔가 이상해. 지우가 아빠 아들이 아니라는 건 말이 안 돼. 분명히 뭔가 잘못됐어. 하지만 검사 결과가 검사 결과도 틀릴 수 있어.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 거야. 수진이가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내가 알아본 사설 탐정이 있어. 가족 문제 전문이래. 내일 만나보자. 수진아, 그런 거 돈 많이 들잖아. 엄마 돈은 걱정하지 마. 내가 어떻게든 할게. 수진이의 결연한 표정을 보며 저는 또다시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컸나. 다음 날 오후 수진이와 함께 탐정 사무소에 갔습니다. 작은 빌딩 3층에 있는 허름한 사무실이었습니다. 문패에는 진실탐정사무소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들어오세요. 중년의 남자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키는 크지 않았지만 날카로운 눈빛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김철민 탐정입니다. 전화로 대충 이야기 들었는데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어요? 수진이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남편의 바람, 의문의 문자, 그리고 충격적인 유전자 검사 결과까지. 김 탐정은 묵묵히 듣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흥미롭네요. 흥미롭다고요? 제가 반문했습니다. 제 인생이 무너지고 있는데 흥미롭다니.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네요. 제 말은 이 케이스가 단순하지 않다는 뜻입니다. 김 탐정이 노트를 펼쳤습니다. 일단 확인해야 할 게 많습니다. 첫째, 남편분의 바람 상대. 둘째, 그 문자를 보낸 사람의 정체. 셋째, 김 탐정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의 진위 여부. 검사 결과가 틀릴 수도 있나요? 흔하지는 않지만 불가능하지도 않습니다. 샘플이 오염됐거나 바뀌었거나. 그 말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그럼 저는 결백할 수도 있는 건가요? 아직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보기엔 뭔가 더 큰 그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더 큰 그림이요? 네, 제 경험상 이런 케이스는 보통 단순하지 않습니다. 가족 안에 숨겨진 비밀이 있을 때가 많죠. 김 탐정이 펜으로 노트를 두드렸습니다. 일단 남편분의 유품부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혹시 가져오신 게 있나요? 시댁에 다 있어요. 제가 들어갈 수가 없어서. 그럼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시댁 어르신들 설득은 제가 하겠습니다. 이틀 후 김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시댁에 다녀왔습니다. 만나서 얘기하시죠. 다시 사무실로 갔습니다. 이번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수진이는 일 때문에 못 왔습니다. 김 탐정이 큰 봉투 하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이게 뭔가요? 남편분의 유품들입니다. 시어머님께서 협조해 주셨어요. 어머님이요? 의외였습니다. 시어머님이 협조하실 줄은 몰랐습니다. 시어머님도 진실을 알고 싶어 하시더군요. 며느리분이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김 탐정이 말을 멈췄습니다. 아니면요?
아니면 이 집안에 다른 비밀이 있는지? 김 탐정이 봉투에서 낡은 사진들을 꺼냈습니다. 이것들을 보세요. 오래된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의 젊은 시절 사진들. 그런데 그중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시어머님이 한의원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옆에 한복을 입은 남자가 서 있었는데 시아버님이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죠? 그게 바로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김 탐정이 다른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걸 보세요. 남편분의 출생증명서입니다. 서류를 펼쳐보니 출생 연월일과 부모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게 왜요? 날짜를 보세요. 결혼일로부터 7개월 후입니다. 그게 뭐가 이상한가요? 7개월이면 조산이죠. 하지만 남편분은 3.5kg로 태어났다고 적혀 있습니다. 조산 아치고는 너무 큽니다.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설마 넷, 혼전 임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니면 김 탐정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남편분이 시아버님의 친자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빙빙 도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지우가 민준 씨 아들이 아니라고 나온 건 넷, 남편분이 애초에 그 집안 핏줄이 아니었다면 손자분도 당연히 시아버님과 혈연 관계가 아니겠죠. 하지만 검사는 민준 씨랑 지우랑 한 거잖아요. 그게 문제입니다. 김 탐정이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샘플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혹시 남편분 샘플이 잘못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어떻게 확인하죠?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김 탐정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시아버님과 남편분의 친자 확인 검사를 해보는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이에게 모든 걸 말했습니다. 엄마,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빠의 진짜 아버지가 아닐 수도 있다는 거야? 탐정이 그럴 가능성이 있대. 와, 그럼 할머니가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말하기 민망한 내용이었습니다. 할머니가 결혼 전에 다른 남자를 만났거나 아니면 결혼 후에. 수진아, 그 얘기는 하지 말자. 아직 확실하지도 않고.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미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냉랭한 태도, 시아버님의 무거운 침묵, 그리고 그 사진 속 낯선 남자. 혹시, 정말 혹시, 엄마, 그럼 이제 어떻게 해? 탐정이 시댁에 다시 가서 제안할 거래. 두 번째 유전자 검사를. 할머니가 동의하실까? 모르겠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검사가 모든 것을 바꿀 거라는 것. 3일 후 김 탐정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부인 시댁에서 동의했습니다. 정말요? 넷, 시아버님께서 직접 동의하셨습니다. 시어머님은 반대하셨지만 어머님이 반대하셨다고요? 넷, 격렬하게 반대하셨습니다. 하지만 시아버님이 나는 진실이 알고 싶다고 하시더군요. 시아버님. 평소에는 말씀이 없으신 분인데 이번에는 결단을 내리신 것 같았습니다. 언제 검사하나요? 내일 오전입니다. 부인도 참석하시겠습니까? 네, 가야죠. 제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니까요. 다음 날 다시 그 병원에 갔습니다. 상담실에는 시어머님과 시아버님이 이미 앉아 계셨습니다. 시어머님은 저를 보자마자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시아버님은 묵묵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안녕하셨어요? 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시아버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오늘은 이민주님의 유품과 시아버님이신 박철수님의 샘플로 친자 확인을 하겠습니다. 시어머님이 갑자기 벌떡 일어나셨습니다.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꼭 해야 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앉아요. 시아버님이 차분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을 알아야죠. 그래야 모두가 편해집니다. 하지만 앉으세요. 시아버님의 목소리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은 결국 주저앉으셨습니다. 의사가 시아버님의 입안을 면봉으로 긁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그리고 민준이의 칫솔을 봉투에 넣었습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또다시 일주일. 또다시 기다림.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병원을 나서는데 시아버님이 저를 불러 세우셨습니다. 의정이야. 네, 아버님.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30년 만에요. 미안하구나. 네? 네가 아니라는 거 나는 알고 있었다. 시아버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넌 30년간 이 집을 위해 헌신했어. 그런 네가 그럴 리 없다는 거 나는 알고 있었어. 아버님. 하지만 네 시어머니가 너무 힘들어해서 나도 어쩔 수가 없었어. 시아버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용서하거라. 저는 시아버님을 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님 괜찮습니다. 저도 이해합니다. 시아버님이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셨습니다. 일주일 후면 모든 게 밝혀질 거다. 그 말씀에 무엇이 밝혀질지 저는 어렴풋이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무서웠습니다. 이 진실이 밝혀지면 이 집안은 어떻게 될까요? 30년 아니 40년 넘게 쌓아온 가족이 무너지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동시에 알아야 했습니다. 진실을, 숨겨진 비밀을. 그래야 저도 시어머님도 모두가 자유로워질 수 있을 테니까요. 두 번째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일주일은 첫 번째와는 달랐습니다. 이번에는 수진이네 집에서 지냈기에 적어도 따뜻한 잠자리는 있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매일 밤 잠들기 전 같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만약 정말로 민준이가 시아버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그럼 지난 30년은 뭐였을까요? 시어머님은 40년 넘게 어떤 마음으로 사셨을까요? 검사 결과가 나오기 사흘 전 김 탐정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부인 시댁에서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요? 시어머님께서 매일 밤 혼자 방에서 뭔가를 태우고 계십니다. 태운다고요? 네, 제가 시댁 근처를 감시하고 있었는데 매일 밤 11시쯤 시어머님 방 창문에서 연기가 올라오더군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뭘 태우는 건지 아세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증거를 없애시는 것 같습니다. 증거요? 내 과거의 흔적을 혹시 모를 진실이 드러나기 전에.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이 무엇을 태우고 계시는 걸까요? 편지? 사진? 아니면 다른 무언가?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시어머님의 젊은 시절을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님의 젊은 시절을 19에 시집 왔다고 들었습니다. 중매로요. 시아버님을 만난 지 한 달 만에 결혼했다고요. 사랑은 있었을까? 아마도 없었겠죠. 그 시대의 결혼은 대부분 그랬으니까요. 그렇다면 시어머님도 저처럼 살았을까요? 사랑 없이 의무만으로 그렇게 40년을 버텨온 걸까요? 문득 시어머님이 택시 안에서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나도 그랬어. 시아버지를 진짜 사랑한 적이 없어. 그 목소리에 담긴 슬픔. 이제야 이해가 됐습니다. 시어머님도 희생자였던 거예요. 자신이 원하지 않은 결혼의 희생자. 검사 결과가 나오기 하루 전 김 탐정이 중요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부인 한의원 기록을 찾았습니다. 한의원이요? 그 사진 속 남자 기억하시죠? 시어머님 옆에 서 있던 한복 입은 남자. 기억합니다. 그 사람이 1970년대에 그 동네에서 한의원을 운영했던 최진우 씨입니다. 최진우. 처음 듣는 이름이었습니다. 그분은 지금 어디 계세요? 2010년에 돌아가셨습니다. 배우자나 자녀는 없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하지만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그분의 한의원 진료 기록을 보니 시어머님이 1974년부터 1976년까지 정기적으로 방문하셨더군요. 1974년부터 1976년. 민준이가 태어난 게 1975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것 보세요. 김탐정이 사진 한 장을 보냈습니다. 낡은 신문 기사였습니다. 동네 한의원 원장 갑작스럽게 폐업 소문만 무성. 기사 날짜는 1976년 3월이었습니다. 이 기사 다음부터 최진우 씨는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다른 동네로 이사 가서 조용히 사셨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어머님과 한의원 원장. 정기적인 방문. 그리고 갑작스러운 폐업. 설마. 드디어 검사 결과가 나오는 날이었습니다. 병원 상담실에는 시어머님, 시아버님, 그리고 저와 수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입술이 바짝 말라 있었고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시아버님은 묵묵히 앞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표정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표정 아래에 무언가 깊은 감정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의사가 들어왔습니다. 검사 결과 나왔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박철수 씨와 이민준 씨의 친자 관계 확인 결과. 시어머님이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친자 관계가 아닌 것으로 확인됩니다.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님이 작게 신음하듯 소리를 냈습니다. 시아버님은 여전히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마치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수진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럼 엄마는 결백해요. 제가 중얼거렸습니다. 저는 결백해요. 하지만 기쁨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제가 결백하다는 건 동시에 시어머님이 병원을 나서는데 시어머님이 비틀거리셨습니다. 시아버님이 부축하려 하셨지만 시어머님은 손을 뿌리치셨습니다. 손대지 마세요. 여보, 손대지 말라고요.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 알고 있었죠? 시아버님이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대답해요. 알고 있었냐고. 알고 있었소. 그 한마디에 시어머님이 주저앉았습니다. 언제부터요? 처음부터 뭐라고요? 민준이를 처음 봤을 때부터 알았소. 내 아이가 아니라는 걸. 시어머님이 얼굴을 손으로 가렸습니다. 그럼 왜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가문의 체면 때문이었소. 그리고 시아버님이 시어머님을 바라보셨습니다. 당신이 불쌍해서. 시어머님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불쌍하다고요? 제가요? 그래, 당신도 원하지 않은 결혼이었잖소. 나도 알고 있었소.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는 거, 그 한의원 선생을 사랑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소. 알고 계셨으면서 왜? 그래도 당신은 내 아내였소. 그리고 민준이는 비록 내 핏줄은 아니었지만 내 아들이었소. 시아버님이 고개를 숙이셨습니다. 미안하오.
당신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해서. 그 말에 시어머님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40년 넘게 억눌렀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저와 수진이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수진이가 제게 속삭였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바람을 피웠던 거야? 바람이라기보단 사랑이었던 것 같아. 그게 그거 아니야? 아니야, 수진아. 다르지. 저는 멀리서 우는 시어머님을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평생 갇혀 사셨어. 그러다 처음으로 진짜 사랑을 만난 거야. 하지만 그 사랑도 이룰 수 없었겠지. 그 시대에는 귀여운 여자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건 용납될 수 없었을 테니까. 수진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평생 그 죄책감을 안고 사신 거야. 남편을 속였다는 죄책감, 아들에게 진실을 말하지 못한 죄책감. 제 눈에도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워서 할머니는 다른 사람에게 차갑게 대할 수밖에 없었던 거야. 특히 나한테. 왜 엄마한테요? 내가 할머니의 젊은 시절과 너무 닮았거든. 사랑 없는 결혼, 희생하는 삶. 나를 보면 할머니는 자신의 과거를 봤을 거야. 그날 저녁 김 탐정에게서 마지막 보고를 받았습니다. 부인 최진호 씨에 대해 더 알아냈습니다. 뭔가요? 그분이 남긴 유품 중에 편지가 있었습니다. 시어머님께 보낸 편지. 읽어보셨어요? 내 허락을 받지 못했지만 사건 해결을 위해 읽었습니다. 김 탐정이 잠시 침묵하더니 말했습니다. 부인, 그분은 진짜로 시어머님을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편지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순자 씨, 우리는 이룰 수 없는 사랑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난 것은 제 인생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아이를 잘 키우십시오. 제가 곁에 없어도 제 마음은 항상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이 있었습니다. 부디 행복하십시오. 그것이 제가 바라는 전부입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시어머님의 사랑. 이루지 못한 사랑. 그 사랑의 결과로 태어난 민준 씨. 그리고 그 모든 걸 알면서도 묵묵히 가족을 지켜온 시아버님. 우리는 모두 희생자였구나. 그날 밤 시댁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시아버님이었습니다. 며느라, 나다. 아버님. 집에 좀 왔으면 좋겠소. 네? 시어머니가 너를 보고 싶어 한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제가 가도 될까요? 그럼 넌 우리 며느리잖아. 30년을 함께 산 가족이잖아. 시아버님의 목소리가 따뜻했습니다. 혈연이 뭐가 중요하겠니? 함께 산 세월이 더 중요하지. 다음 날 오후 저는 다시 시댁 문을 열었습니다. 30년을 드나들던 그 문. 일주일 전 쫓겨났던 그 문. 현관에 들어서니 시어머님이 거실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어머님. 시어머님이 저를 보셨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왔니? 네, 어머님. 한참을 서로 바라보다가 시어머님이 먼저 입을 여셨습니다. 며느리. 아니, 정이야.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부르셨습니다. 미안하다. 어머님. 네가 아니었는데 내가 너를 의심했어. 네가 뭔가 숨긴다고 생각했어. 시어머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숨기고 있던 건 나였어. 시어머님이 테이블 위에 낡은 편지 한 통을 올려놓으셨습니다. 이게 그분이 보낸 마지막 편지야. 저는 편지를 바라봤습니다.
40년 된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40년간 이걸 한 번도 버리지 못했어. 매일 밤 꺼내봤지. 그러면서 후회했어. 어머님, 내가 용기가 있었다면, 그때 떠날 용기가 있었다면,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할 용기가 있었다면, 시어머님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셨습니다.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어. 체면이 무서웠고, 세상의 눈이 무서웠고, 혼자 살아갈 자신이 없었어. 어머님도 힘드셨겠어요. 힘들었지. 40년이 넘도록 힘들었어. 시어머님이 눈물을 닦으셨습니다. 그래서 더 미안해. 너를 보며 젊은 시절 내 모습이 보여서 견딜 수가 없었어. 너도 나처럼 사랑 없이 살고 있는 것 같아서 화가 났어. 어머님, 정희야, 너는 나처럼 살지 마. 이제라도 네 인생을 살아. 그 말에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40년 세월이 새겨진 그 손으로. 미안하다. 정희야. 그리고 고마웠어. 30년간 우리 집을 지켜줘서. 저도 시어머님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어머님, 저도 이해합니다. 어머님도 피해자셨잖아요. 우리는 한참을 손을 잡고 울었습니다. 세대를 뛰어넘은 공감. 같은 아픔을 가진 두 여자의 눈물. 진실이 밝혀진 다음 날 시댁의 아침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식탁 양끝에 최대한 멀리 떨어져 앉아 계셨습니다. 30년간 처음 보는 광경이었습니다. 진지 드세요. 아무도 대답이 없었습니다. 시아버님이 여보, 말을 꺼내려 하자 시어머님이 차갑게 잘라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지 마세요. 밥을 한 숟가락도 드시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시아버님도 산책 좀 하고 올게라며 집을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뒷모습은 무너진 사람의 뒷모습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진이가 지우를 데리고 왔습니다. 엄마, 나 진짜로 이혼하기로 했어. 다음 주에 조정 신청할 거야. 수진아, 정말 그래야겠니? 응. 엄마는 30년을 참았잖아. 나는 그러고 싶지 않아. 지우한테 보여주고 싶은 건 참고 사는 엄마가 아니라 당당하게 사는 엄마야. 할 말을 잃었습니다. 수진이가 맞았습니다. 엄마도 이제 새로 시작해. 교사가 되고 싶었다며? 아직 늦지 않았어. 저녁에 시아버님이 돌아오셨습니다. 술 냄새가 났습니다. 정희야, 내가 잘못했구나. 40년 전에 당당하게 말했어야 했어. 하지만 나는 겁쟁이였어. 그 결과가 이거야. 40년을 거짓으로 살았어. 시아버님이 처음으로 우셨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님 방에서 물건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시어머님이 편지를 찾고 계셨습니다. 그분이 보낸 마지막 편지 어디 갔지? 손에 낡은 편지를 들고 시아버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이거 찾는 거요? 읽어봤소. 40년 전 그 사람이 당신한테 보낸 마지막 편지. 돌려줘요. 왜 이걸 버리지 못한 거요? 40년을 함께 살았소. 그런데 당신은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한 적이 없소. 알고 있었잖아요. 처음부터. 알았다고 해서 안 아프다고 생각하오?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한다는 걸 알면서도 참아야 했던 40년이. 40년간 쌓인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한 적이 없소. 다만 슬펐소. 시어머님이 주저앉았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우리 이혼합시다. 40년을 거짓으로 살았소. 이제 그만하고 싶소. 다음 날 아침 시아버님은 짐을 싸셨습니다.
정희야, 넌 이 집에 계속 있어도 돼. 혈연이 뭐가 중요하냐? 함께 산 세월이 더 소중하지. 시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잘 지내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40년을 함께 산 부부의 마지막 인사였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가 왔습니다. 할아버지가 이혼 조정 신청했대. 우리 가족 완전히 망가진 거네. 그날 밤 시어머님 방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희야, 나 어떻게 해야 하니?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나는 그 사람을 사랑한 적은 없지만 정은 들었어. 근데 혼자 남겨지는 게 무섭더라. 어머님 천천히 생각하세요. 어머님 마음이 중요해요. 정희야, 넌 내가 밉지 않니? 미워하지 않아요. 어머님도 원치 않는 결혼의 피해자셨잖아요. 시어머님이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고맙다. 정희야. 우리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무너진 가족의 폐허 위에서 그래도 서로를 이해하게 된 두 여자가. 이혼 조정 첫날 저는 시어머님을 모시고 가정법원에 갔습니다. 시어머님은 많이 수척해지셨습니다. 조정실 앞에서 시아버님을 만났습니다. 우리 정말 이래야 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 40년이 거짓이었소. 거짓 위에 세운 가족은 결국 무너지는 법이오. 조정이 끝나고 법원을 나서는데 시어머님이 주저앉으셨습니다. 못 가겠어. 나 어떻게 해? 집으로 돌아와 시어머님을 눕혔습니다. 정희야, 나 무서워. 혼자 남겨지는 게. 사랑은 안 했지만 그래도 익숙했어. 어머님 진짜로 원하시는 게 뭐예요? 모르겠어. 어머님도 피해자셨잖아요. 19의 중매로 시집 오셔서 사랑하지 않는 남자와 평생을 살아야 했잖아요. 그날 밤 수진이가 얼굴이 상한 채 왔습니다. 남편이 지우 양육권 절대 안 준대. 나 무서워. 내가 정말 좋은 엄마인지 모르겠어. 수진아, 엄마는 좋은 엄마 아니었어. 나 자신을 너무 잃어버렸어. 좋은 엄마는 자기 자신도 사랑할 줄 아는 엄마야. 그때 시어머님이 나오셨습니다. 수진아, 앉아라. 너한테 할 얘기가 있어. 시어머님은 모든 이야기를 꺼내 놓으셨습니다. 나는 네 엄마를 힘들게 했어. 사랑하지 않는 남편과 살았던 내 인생이 너무 비참해서 네 엄마가 같은 삶을 사는 게 견딜 수 없었어. 네 엄마를 보면 젊은 시절 내 모습이 보였거든. 40년 전 나는 진짜 사랑을 했어. 25에 한의원에서 최진우를 만났지. 처음으로 사랑이 뭔지 알았어. 그리고 아이가 생겼어. 인준이. 그분은 같이 떠나자고 했지만 난 갈 수 없었어. 무서웠어. 그래서 거짓말했어. 그분은 떠났고 나는 40년간 마지막 편지를 간직했어. 시아버지는 알고 있었어. 민준이가 자기 아들이 아니라는 거. 하지만 나를 불쌍히 여겨 아무 말도 안 했어. 정희야, 미안하다. 너는 나와 똑같았어. 사랑 없는 결혼, 희생하는 살. 그런 네 모습이 견딜 수가 없었어. 수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엄마처럼 할머니처럼 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결국 저도 같은 길을 걷고 있더라고요. 사랑 없는 결혼. 아이 때문에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젠 알아요. 참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거. 저는 다르게 살고 싶어요. 지우한테 엄마가 행복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요. 제가 수진이를 안았습니다. 네가 맞아. 엄마는 나 자신을 너무 잃어버렸어. 이정희는 사라지고 그냥 며느리 엄마만 남았어. 어머님도 저도 수진이도. 우리는 모두 우리 자신을 너무 쉽게 포기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야 해요. 새 여자가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다시 시작하자. 늦었지만 아직 살아있잖니. 우리 각자의 방식대로 우리 자신을 위해 살아보자. 우리는 손을 꽉 잡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슬픔과 해방의 눈물이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미래를 이야기했습니다. 정희야, 넌 앞으로 뭘 하고 싶니? 공부하고 싶어요. 검정고시 보고 교사가 되고 싶어요. 나는 이혼하고 제 일하면서 지우 키울 거예요. 나는 시아버지한테 진짜 마음을 말하고 최진우 산소에 다녀올 거야. 이제라도 놓아줄 수 있을 것 같아. 1년 후 봄이 왔습니다. 저는 도서관에서 검정고시 교재를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56의 나이에 공부를 다시 시작했습니다. 내가 내 꿈을 위해 뭔가를 하고 있구나. 30년 만에 처음 느끼는 감정이었습니다. 수진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저녁 같이 먹을래? 수진이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이혼 후 혼자 지우를 키우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에서 지우가 가족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시아버님과 시어머님은 따로 그려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공원 가시는 거 좋아하고 할머니는 집에서 꽃 키우는 거 좋아하시잖아. 주말 요양원을 찾았습니다. 시어머님은 정원에서 그림을 그리고 계셨습니다. 재밌더라. 나도 이런 재주가 있는 줄 몰랐어. 지난주에 최진우 씨 산소에 다녀왔어. 이제 보내준다고 말했어.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더라. 그때 시아버님이 지우와 함께 오셨습니다. 이혼 후 처음 만나는 자리였습니다. 건강하시오. 네, 당신도 건강하시죠? 시어머님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수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는 행복해? 응. 완벽하지는 않지만 행복해. 내가 처음으로 나를 위해 살고 있거든. 검정고시 날 시험장에 들어갔습니다. 56에 제가 가장 나이가 많았지만 이 순간 저는 며느리도 엄마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정희였습니다. 몇 주 후 합격 통지서가 왔습니다. 그날 밤 민준 씨를 떠올렸습니다. 민준 씨 미안해요. 저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30년간 최선을 다했어요.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볼게요. 58배 대학생이 되었습니다. 입학식 날 수진이, 지우, 시어머님, 시아버님 모두 오셨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이해와 사랑으로 연결된 가족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거울을 보았습니다. 주름이 늘고 흰머리가 많아졌지만 눈빛이 살아 있었습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살고 있어. 늦었지만 이제야 시작입니다. 이정희의 인생이